1화, 강남의 거리, 노인을 만나다. 서울의 가을은 바쁘다. 바람은 차갑지만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넘쳐나고 바쁜 발걸음이 멈추는 일은 드물다. 마포구의 오래된 헌책방에서 하루 종일 일한 은지는 어깨가 축 처진 채 퇴근길에 올랐다.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피하려고 선택한 도보는 오히려 번잡한 강남의 거리와 마주하게 만들었다. 불빛 찬란한 건물 사이 어디선가 낡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밥 한 끼만 도와줄 수 있겠소? 은지는 걸음을 멈췄다. 주변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허름한 외투를 걸친 한 노인이 인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손은 마치 오랜 시간 바람과 먼지를 견뎌온 듯 거칠었다. 노인은 한 손엔 낡은 지팡이를 다른 손엔 작은 컵을 들고 있었다. 은지는 잠시 멈칫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이런 광경은 드물지 않다. 가끔은 일부러 이런 상황을 연출해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친구 중 한 명은 요즘 거짓말하는 노인들도 많다며 냉소적으로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은지의 눈엔 뭔가 달랐다. 그 노인의 눈빛엔 절박함과 피로함이 서려 있었고 그 아래 숨겨진 외로움이 묻어나는 듯했다. 잠시만요, 은지는 조용히 말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망설임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돈을 내밀던 순간 헌책방 동료인 수진이 뒤에서 나타났다. 은지야, 또 이런 사람이야. 요즘 진짜인 척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속지마,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여기요. 따뜻한 밥 드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폐를 노인의 손에 건넸다. 노인의 눈이 순간 번쩍 빛났다. 그 작은 손길에 감정이 솟구쳤는지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감사하오, 정말 고맙소.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한겨울 바람 속에서 꺼지기 직전의 촛불 같았다. 은지는 다시 일어섰다. 떠나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었다. 노인의 손에서 막 받은 지폐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지더니 바람을 타고 인도 위를 굴러갔다. 은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돈을 집어들고 손바닥으로 펼쳤다. 손가락 끝으로 지폐의 구겨진 부분을 살살 펴며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다시 노인에게 건넸다. 잘 챙기세요. 잃어버리시면 또 배고프시잖아요. 은지의 말투는 따뜻했지만 단호함도 담겨 있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눈엔 이제 조금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대신 그저 조용히 아주 깊은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눈빛 속에 그녀의 얼굴을 새기려는 듯했다.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은 멀게만 느껴졌다. 거리의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광고 방송마저도 모두 흐릿해졌다. 단지 그곳엔 노인의 절망과 한 소녀의 조용한 온기만이 있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저 평소처럼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어딘가엔 작은 불씨가 하나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사준 것 이상의 의미였다. 이런 선택을 아무도 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이미 몸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은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은지가 다시 발걸음을 때려던 그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뒤를 돌아보자 노인의 지팡이가 인도 위에 쓰러져 있었고 노인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할아버지, 은지는 놀라서 곧장 달려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작고 왜소한 그녀의 체구로는 쉽지 않았지만 은지는 온 힘을 다해 노인을 일으켰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꺼풀은 절반쯤 감긴 채였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괜찮소. 그냥 조금 어지럽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것 같소. 그 말에 은지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들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허름하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국밥집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들과 사람들의 따뜻한 표정이 어렴풋이 보였다. 저기요, 저기서 좀 쉬세요. 밥도 드시고요. 은지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의 손을 의지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국밥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은지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한 구석자리에 앉히고 지팡이를 벽에 기대어 두었다. 종업원이 다가오자 은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선지국 하나 주세요. 뜨겁게요. 그리고 반찬은 많이 주시면 감사해요. 잠시 후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선지국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노인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다. 그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고 국물부터 한 모금 마셨다. 하, 따뜻하구먼. 그 짧은 한마디에 은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노인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식사를 지켜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노인은 천천히 국밥을 먹으며 몇 번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네는 왜 날 도왔소? 요즘 세상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해주는 젊은이는 드물지 않소?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할아버지가 정말 필요해 보였어요. 누군가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 동안 조용히 밥을 먹었다. 선지국이 절반쯤 비워졌을 무렵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네 덕분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돌아오는 것 같소. 그 말에 은지는 살짝 놀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서울에 올라온 지 며칠 되지 않았소. 시골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좀 다녀보려고 했는데 처음 도착하자마자 지갑을 도둑 맞았지 뭔가. 그 안엔 병원비, 차비, 연락처까지 다 들어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눈은 식지 않은 국밥 속으로 향했다. 하루, 이틀 굶다 보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게 되더이다. 길거리에서 손 벌리게 된 건 자네가 처음이었소.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처음이요. 은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조용히 노인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오늘 아침까지 생각했던 서울과 세상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국밥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오늘 자네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난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소. 그 한마디에 은지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감정을 다스렸다. 사람이니까요. 누구든 힘들 땐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뚝배기에 국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은지는 가방을 열고 지갑 안에 마지막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원래는 다음 주 월세 일부로 남겨둔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건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건강이 먼저니까요.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폐를 받으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안 받겠소. 자네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도 보이오.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 젊고 건강하니까 다시 벌면 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노인은 끝내 지폐를 받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은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맙소. 자네 같은 사람 아직 세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소. 은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세상은 나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조용할 뿐이에요. 그날 밤, 은지는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육체적으로 지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전혀 몰랐다. 이 작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에서 얼마나 거대한 전환점이 될지,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문을 열게 될지를. 그날 밤, 은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비라도 올 듯한 흐린 달빛이 아파트 벽을 스치고 있었고, 그녀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낮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노인의 떨리는 손, 국밥을 먹으며 울컥하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 오늘 자네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난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소. 그 말은 은지의 마음속에 깊은 잔상을 남겼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작은 손길이 삶과 죽음 사이를 가르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얼굴인데 눈빛엔 알 수 없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헌책방에 도착하자 수진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은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다. 어제 그 노인 말인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주면 안 돼.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면 복지센터라도 갔겠지. 은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을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있어. 수지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하루는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다. 손님은 평소보다 적었고 은지의 머릿속은 자꾸만 어제의 장면으로 가득 찼다. 노인의 이름도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끝난 만남. 그가 무사히 어디론가 돌아갔기를, 혹은 아직 서울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면 조금 더 따뜻한 대우를 받고 있기를 바랐다. 저녁이 되어가던 무렵 가게에 전화벨이 울렸다. 은지가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휴대폰도 동시에 진동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다. 민재.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지야, 오늘 저녁 시간 어때? 부모님이 너랑 식사하고 싶대. 은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부모님이 갑자기 해. 사실 원래는 다음 주에 보시려고 했는데 어제 내가 너에 대해 얘기했거든. 우리 결혼 이야기까지 꺼냈더니 바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 은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결혼, 부모님, 만남, 모든 단어가 동시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저녁. 너 시간 괜찮아? 너무 급했으면 미안해.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가 전화를 들고 있다는 걸 깨닫고 대답했다. 괜찮아. 어디서 뵈면 될까? 강남에 있는 우리 가족 단골 한정식집이야. 내가 위치 문자로 보낼게. 7시쯤이면 좋아. 전화를 끊고 난 뒤 은지는 잠시 멍하니 가게 앞거리를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설레었을 자리였다. 연인의 부모를 처음 뵙는다는 것은 떨리면서도 특별한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 깊숙이 일렁이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 하나씩 옷을 꺼내보다가 결국 크림색 원피스를 꺼내들었다.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옷. 그녀는 억지로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보다 약간 더 정돈된 모습,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거울 앞에 선 은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나답게 가는 거야. 나를 꾸미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하니까. 민재가 보낸 주소는 강남 한복판, 고풍스러운 외관의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조명이 은은하고 문 옆에 작은 연못이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
은지는 도착하자마자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이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자 먼저 도착한 민재가 일어나 그녀를 반겼다. 왔구나. 예쁘다. 오늘. 고마워. 은지는 작게 웃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그리고 단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 민재의 부모였다. 은지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은지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지만 은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남성의 얼굴이 그녀의 시야에 또렷이 들어왔다. 익숙한 눈, 익숙한 주름, 익숙한 기운.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는 어제 거리에서 마주쳤던 그 노인이었다. 은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은지 양. 은지는 아예 얼어붙은 채 그의 말을 들었다. 어제의 피곤하고 초췌한 노인이 지금은 완벽한 매너와 위엄을 갖춘 중년 신사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그런 은지의 당황스러움을 눈치채지 못한 채 소개를 이어갔다. 여기 아버지, 정만식 대표님, 그리고 어머니, 이혜진 여사님이셔. 은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정만식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 어딘가엔 분명한 관찰의 기운이 있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시험지를 채점하려는 사람의 눈빛. 그 순간 은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날 거리에서 마주친 노인, 그 모든 상황,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인사 자리가 아니었다. 어제의 행동이 과연 진심이었는지를, 그녀가 누구인지 진짜로 확인하고 싶은 어떤 사람의 마지막 확인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은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생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정만식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어제 국밥집에서 봤던 그의 초췌한 모습이 겹쳐졌다. 정말 나를 시험한 거였어.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어제 그녀가 했던 행동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분명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여전했지만 은지는 그 이면의 날카로움을 느꼈다. 덕분에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왜 그런 모습으로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지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정만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잔에 물을 따르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민재가 당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이상적인 인물처럼 들렸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 깊고 말 그대로 완벽한 여자친구였죠. 그의 말에 민재는 살짝 당황한 듯 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시대에 그런 진심 어린 친절이 가능한 걸까?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싶었죠. 다른 어떤 모습보다 아무런 정보 없이 마주하는 첫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거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요? 은지가 물었다. 네,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일부러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장하고요. 그 말에 은지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날 자신이 느꼈던 연민, 진심, 조용한 용기,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의도된 시험의 장이었단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건
정혜진 여사였다.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 묻고 싶네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그 상황이 연출된 거란 걸 알았다면 그래도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은지는 그 질문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분명 예의 바른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정혜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분명하게 말했다. 몰랐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어제 했던 행동은 그 어떤 목적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정혜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 사이 민재가 말을 이었다. 은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항상 작은 일에도 남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럽고 진심 어린 것이었지만 은지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버거웠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건 마치 진심을 의심당한 기분이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지는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저는 제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었어요. 민재 씨를 사랑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족이 저를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만남은 많이 당황스럽고 조금은 아프네요. 정적이 흘렀다. 은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어제 그 상황이 진짜였든 아니었든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시험하고 확인하려는 의도로 이런 자리를 만든 건 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뜻 아닌가요? 그 말에 정만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후회,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존중.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민재가 너무나도 당신을 믿고 있으니 그만큼 나도 확신이 필요했죠. 하지만 사람을 알기 위해 꼭 시험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지가 조용히 덧붙였다. 정혜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네의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정만식이 천천히 다시 말을 이었다. 어제 내가 본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당신의 말을 들으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은지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만식의 말투엔 더 이상 시험자의 냉정함이 없었다. 오히려 어떤 고백처럼 들렸다. 내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은지 양에게 사과드리고 싶군요. 처음 만남이 이런 방식이어서 유감입니다. 은지는 그제야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마음의 한켠에서 응어리졌던 감정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난 듯한 이 대화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신념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걸. 방 안의 공기는 잠시나마 풀어지는 듯했다. 정만식 회장의 사과와 은지의 단호한 태도는 서로 간의 거리감을 조금 좁혀놓았다. 민재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이혜진 여사도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지는 듯한 순간 문이 열렸다. 은은한 조명이 드리운 가운데 방 안으로 우아한 차림새의 여성이 들어섰다. 블랙드레스를 깔끔하게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인 채 고급스러운 향수가 은은하게 풍겼다. 그녀는 자연스럽고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말했다. 죄송해요.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와버렸네요. 순간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지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무언가 불편한 공기가 방 안을 감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리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우연히 근처에 왔다가 아는 얼굴들이 보여서.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자의 이름은 유리였다. 은지는 그 이름을 민재에게서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었다. 민재의 과거 연인. 오랜 시간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존재. 정만식과 이혜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지? 유리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시선을 은지에게 돌렸다. 이분이 민재 씨가 말하던 현재 여자친구? 그 말투에는 분명한 뉘앙스가 있었다. 친절하지도 완전히 무례하지도 않은 말투. 하지만 충분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어조. 은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유리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생각보다 너무 소박해서 놀랐어요. 요즘은 이런 분위기의 분들이 보기 드물거든요. 민재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유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근데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길거리에서 변장까지 하셨다면서요. 정말 특별한 테스트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였으면 바로 알아봤을 텐데요. 그런 연극 저도 좀 하거든요. 방송 촬영하면서. 그 순간 방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은지는 유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거짓으로 연기를 잘한 여자로 오해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리가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은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날 제가 도운 분이 아버님이었다는 건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연기할 이유도 시간도 없었고요. 유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긴 했네요. 우연히 만난 노인이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아버지라니. 운명적이죠. 혹시 드라마 작가가 꿈이신가요? 그 말에 은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운명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면 세상에 드라마는 필요 없을 거예요. 민재는 참지 못하고 유리에게 말했다. 그만해. 이건 내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유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알겠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오해받겠죠. 근데 하나만 말할게요. 그녀는 은지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요, 이기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요. 누가 보는 앞에서 착한 건 쉬워요. 아무도 안 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진짜니까요. 그 말에 은지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그 아무도 안 보는 순간에서 진심을 보였던 것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게 답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상황을 고맙게 생각해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으니까요. 유리는 잠시 멈칫했다. 그 대답은 반격이 아니었지만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말로 꾸미지 않은 울림이 있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유리는 마치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럼 이만. 즐거운 식사 되세요. 그녀는 뒤돌아 나갔다. 힐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방에 메아리 쳤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민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히려 여러 가지가 더 분명해졌으니까. 정만식은 팔짱을 풀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 양. 네.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했던 말,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으니까 그게 바로 내가 찾고 싶던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말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처음과는 달리 더 이상 의심이나 계산은 없었다. 이혜진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리는 아마 마지막 확인을 하러 온 것 같네요. 자기가 놓친 걸 누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겠죠. 그 말에 은지는 작게 웃었다. 식사는 그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은지의 마음속엔 또 하나의 생각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 관계, 이 가족, 이 사랑 모든 것이 조금씩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만큼 그녀는 스스로에게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방 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유리가 떠난 후 남겨진 말들과 분위기는 모두의 마음속에 묘한 잔상을 남겼다. 민재는 은지의 손을 가볍게 잡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무언가를 생각하느라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정만식 회장의 인정, 유리의 도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혜진 여사의 침묵. 은지는 식사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이혜진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여사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도 했지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예쁘게 말해줘서 고맙네. 나도 은지 양과 이렇게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그 말투는 분명 친절했다. 그러나 은지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에 매듭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식당을 나서기 전 정만식은 민재에게 말했다. 은지 양은 택시로 모셔다 드려. 오늘은 피곤했을 테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하지만 그 순간 이혜진 여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니야. 잠깐, 나랑 은지 양 둘이서 산책할 수 있을까? 이 근처에 괜찮은 정원이 있거든. 모두가 놀란 듯 이혜진을 바라보았다. 은지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식당에서 몇 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정원. 야경이 비치는 연못과 낮은 조명이 은은한 공간이었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걸었다. 한참을 걷다 이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지 양, 오늘 여러모로 어려운 자리였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은지 양, 이혜진은 걸음을 멈추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을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많은 걸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과 어울릴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 그 말은 차분하게 들렸지만 은지의 가슴엔 묵직하게 박혔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오늘 처음 뵙고 여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은지 양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다른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야. 민재는 우리 집의 유일한 아들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는 쉽게 흔들릴 수 없거든. 그 가치는 어떤 걸 말씀이신가요? 이혜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책임, 품격, 그리고 지켜야 할 선. 그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책임을 지고 살아왔어요. 제가 가진 환경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왔고요. 하지만 그건 다르지. 우리 집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좀 더 사회적인 위치에 맞는 행동과 결정들이니까. 그 순간 은지는 이혜진이 말하는 차이가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계층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리고 어울림에 대한 판단이었다. 은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기준에 맞추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민재 씨와 함께하고 싶어서 왔고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어요. 이혜진은 은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알겠어. 그리고 인정해. 당신의 말엔 위선이 없어. 그게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
불편하게요. 그래. 나는 평생을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며 그 안에서 움직여왔는데 당신은 그 틀 바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더군. 은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칭찬이자 경계였고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담긴 고백처럼 느껴졌다. 이혜진은 조용히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려고.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게 틀린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인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정원을 걸었다. 가을밤의 공기 속에서 은지는 조금씩 이혜진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진 않았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정원에서 돌아온 은지는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대화를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뭔가 설명하기 힘든 무거움이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었다.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택시 문을 열어주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졌어. 오히려 생각이 더 정리된 느낌이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은지는 잠시 민재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했어. 여사님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나와 이야기하려는 마음은 있으셨어. 민재는 작게 웃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단둘이 산책하자고 한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이야. 뭔가 느끼신 게 있으셨나 보네. 은지는 그 말을 가슴에 담고 택시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치는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조용했다. 며칠 후 은지는 평소처럼 책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책을 정리하던 중 갑작스럽게 진동이 울렸다. 민재였다. 은지야, 오늘 저녁 시간대. 응, 네. 아버지가 너랑 따로 이야기하고 싶대. 혼자서. 그 말에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살짝 내려놓았다. 무슨 이야기인데? 정확히는 나도 몰라. 근데 꼭 너한테 직접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 은지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부터 그가 전하려는 이야기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알겠어. 어디서 뵙자고 하셨어? 삼청동 근처 작은 찻집이야. 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곳이래. 해가 뉘엿해질 무렵 은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고즈넉한 골목 안에 자리 잡은 전통 찻집. 안에는 은은한 국악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은 많지 않아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안쪽 구석 자리에서 정만식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다. 말끔한 정장에 깔끔한 머리, 전날의 인상과는 또 다른 엄격함이 느껴졌다. 왔구나. 여기 앉게. 은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정만식은 차를 따라 그녀에게 건넨 뒤 잠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자주 오던 곳이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지. 그는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었다. 은지양, 내가 왜 그렇게까지 당신을 의심하고 싶었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어. 은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지친 기색이 느껴졌다. 나는 한번 아주 깊게 사람을 믿었다가 모든 걸 잃을 뻔한 적이 있어.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15년 전 내가 막 회사를 확장하려 할 때였어. 그때 내 곁에 있던 한 후배가 있었지.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나는 그를 믿고 사업 파트너로 삼았어. 그에게는 자주 말했지. 내가 가진 걸 너와 나누겠다고. 그는 잔에 담긴 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회사의 중요한 자금을 들고 사라졌어. 그날 이후로 연락도 흔적도 없이. 은지는 숨을 들이켰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했지. 결국 몇 년 뒤에 붙잡혔지만 그때 이미 내 신뢰는 무너졌어. 돈보다도 내가 사람에게 가졌던 믿음 자체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후로 난 어떤 사람의 말도 쉽게 믿지 않게 됐어.
겉으로는 웃고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늘 의심했지. 저 사람도 언젠가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고.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들의 연인을 시험해보려 했던 거야. 정말 진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건지 확신이 필요했거든. 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그의 행동도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회장님, 말해보게. 전 그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행동했어요. 그 상황이 어떤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다면 어쩌면 더 조심했겠죠. 하지만 저에겐 그 순간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정만식은 은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의 진심은 순간순간의 계산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정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 말을 듣고 있으니 내 마음이 좀 놓이는구먼.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재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 나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다시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 그 말에 은지는 가볍게 웃었다. 저는 누군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산 건 아니지만 회장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니 기쁩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혼자 찻집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람의 상처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두고 회복되는지를 알게 된 순간 은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이 가족과 마주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은지는 다시 평소처럼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흩날렸고 햇살은 부드럽게 매장을 비추고 있었다. 이 평범하고 고요한 하루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이혜진 여사였다. 은지는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여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혜진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다. 조용한 시간일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안쪽 작은 티테이블로 안내했다. 둘은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다. 한동안 조용히 찻잔을 들고 있던 이혜진이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 은지 양과 나눈 이야기,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사님과의 대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은지는 조용히 그녀의 시선을 받았다. 부탁이요. 이혜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다. 은지 양, 민재랑의 관계 여기서 멈춰줄 수 있을까?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은지는 말을 잃었다. 그건... 이혜진은 재빠르게 말을 이었다.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은지 양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이 가족은 단순한 사랑으로만 유지되긴 어려운 곳이에요. 민재는 회사를 이어받아야 할 위치에 있고 사회적인 시선과 무게를 항상 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조용하고 분명했다. 이혜진은 그 물음에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은 걸 겪어서 조심스러워진 걸까?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지 양, 현실이 때로는 마음보다 강하다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현실을 보고 물러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은지 양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서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언론, 사회적 시선, 내부의 긴장감들 그것들이 은지 양을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지금처럼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그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은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이 섞인 단단한 웃음이었다. 여사님은 제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집안이 상처받지 않도록 선을 긋고 계신 건가요? 이혜진은 정면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 둘 다예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은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민재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짊어질 무게도 함께 짊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그를 사랑하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이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때론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 떠나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그 말에 은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가 떠나면 민재 씨는 지켜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저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요.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밖에서는 누군가 책을 고르며 조용히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지만 은지의 마음속엔 폭풍이 휘몰아쳤다. 이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그녀는 손가방을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대화는 내가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겠어요. 그게 때론 내가 하는 어떤 말보다 더 강한 설득이 되네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결정도 쉽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이혜진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조용히 매장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은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엔 여전히 먹먹함이 가라앉지 않았다. 사랑이란 감정은 뜨겁고 순수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택들은 언제나 차갑고 무거웠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사랑을 택했기에 책임도 함께 짊어지기로 했던 그날부터 그녀는 이미 선택을 끝냈다. 늦가을의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다. 은지는 서점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실내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전날 이혜진 여사와 나눈 대화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연이어 울렸다. 메시지, 전화, 카톡 알림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지는 그중 하나를 눌렀다. 속보 재벌가 예비 며느리의 과거, 고아 출신 책방 알바? 진실은?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어지는 기사엔 그녀의 가족사, 성장 배경, 아르바이트 이력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름, 얼굴, 심지어 서점 주소까지 노출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재가 숨가쁘게 들어왔다. 은지야.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민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격분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봤지? 지금 뉴스 다 뒤덮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야. 누가 왜 이런 걸?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내부에서 나온 정보야. 우리 집안 사람,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어. 은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여사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야,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스타일이 아니야.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오히려 기사 보고 격분하셨고 지금 기자들에게 법적 대응 준비 중이야. 그럼 누구죠? 민재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 우리와 경쟁 구도를 가진 쪽에서 정보를 흘린 것 같아. 그 사람이 내 약점을 만들고 싶었던 거겠지. 제가 약점인가요? 그 말에 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은지야,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강점이야. 하지만 이 사회는 그런 순수함을 약점으로 만들어버리잖아. 은지는 민재의 손을 붙잡았다. 이렇게 되면 민재의 시도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괜찮아. 나 하나쯤 손해보면 어때? 너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말에 은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기자들이 서점 앞에 진을 치기 시작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그녀의 이름이 연일 오르내렸다. 악플과 루머, 조롱과 비난이 넘쳐났다. 고아 출신, 가정 교육도 못 받았을 텐데. 책방 알바하다가 재벌가 며느리? 로맨스 드라마 찍냐? 또 하나의 신데렐라인가? 아니면 의도된 접근? 그녀는 어디에도 나가지 못했다. 서점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휴대폰도 꺼버렸다. 하루, 이틀, 사흘.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계절은 빠르게 겨울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은 채였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엔 이혜진 여사가 서 있었다. 은지는 놀라 당황한 얼굴로 인사를 했다. 여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안으로 모셨다. 이혜진은 거실에 앉자마자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사를 봤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너무 잘 알 것 같더라. 저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내 눈이 말하고 있어. 잠시의 침묵 후 이혜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실 처음엔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는 게 두려웠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하지만 이제는 반대야. 반대요? 너 같은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야 이 집안이 변할 수 있어. 지금껏 너무 많은 걸 감추고 계산하며 살아왔어. 하지만 넌 그 정직함으로 사람을 움직이더라. 은지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오렴. 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있게 두면 안 돼. 우리가 널 보호할게. 민재도, 나도, 그리고 회장님도. 은지는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 그녀를 위해 우리 가라고 말해준 순간 그녀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란 걸 실감했다. 그날 밤 은지는 민재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하지만 제 사랑은 그 어떤 사람보다 진실합니다. 그 진심은 어떤 기사보다 강합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씩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겨울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눈으로 덮이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거리에는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생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그날 정만식 회장의 집안은 그보다 더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정원에는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작은 파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했다. 은지는 민재와 함께 부엌에서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있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민재가 웃으며 물었다. 당연하지. 축하할 일은 크게 하는 거야. 우리 둘 다 이만큼 버틴 것도 기적 같은 일이니까. 맞아. 기적 같은 일이었지. 민재는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의 일들을 되짚었다. 폭로, 오해, 갈등,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놓인 은지의 존재. 그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은지는 민재의 눈빛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난 사실 중간에 정말 겁이 났었어. 모든 걸 포기할까봐, 내가 감당 못할까봐,
근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누군가 한 명씩 나타나서 손을 잡아줬어. 엄마, 아버지. 응, 그리고 너 결국 내가 믿은 건 너였어. 그리고 내 진심.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정만식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보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 양, 잠깐 나와 볼 수 있을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와 눈을 맞춘 후 조용히 회장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정만식은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기사를 보고 기자들에게 대응한 이후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여? 내 오랜 지인이 나에게 전화를 했지. 그도 나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기사에 나온 은지 양의 모습과 말에 깊이 감동했다고 하더군. 은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홍보대사로 은지 양을 추천하고 싶다고 했어. 제가요? 그래.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 화려하지는 않지만 뚝심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본보기라고 하더군. 정만식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야. 정만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나는 자네를 내 며느리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의 말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가슴에 남았다. 며칠 후 민재와 은지의 약혼식이 열렸다. 정원 한가운데 작은 무대가 꾸며졌고 주변에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이혜진 여사는 은지에게 정성스레 손수 만든 장신구를 건넸다.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께 받았던 거야. 오늘부턴 내 것이야. 은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이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넌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이 가족을 바꿔놓았어. 고맙다, 은지야. 약혼식이 시작되었고 사회자는 짧은 인사 후 민재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 너를 만났을 때 그냥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따뜻하고 솔직하고 책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좋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어.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넌 날 붙잡아줬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단단하게 버텨줬어. 넌 내 삶에서 가장 진실된 사람이고 내가 평생을 지키고 싶은 이유야.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고 은지는 조용히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저는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그저 진심을 지키고 싶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진심은 어떤 화려한 이야기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고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약혼식이 끝나고 은지는 잠시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흩날리는 첫눈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거야. 그 순간 민재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아. 눈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 앞에 펼쳐질 날들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심은 결국 가장 깊은 곳에 닿는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그 어떤 시련도 뛰어넘는다.